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새해를 맞기 전에 이번 연말에 몇 가지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을 훌훌 털어버려야 될 입장이죠.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사과였고, 그건 이미 진정성 있게 잘 된 편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 문제를 정리하면서 선대위 내부의 효율적인 선대위, 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문제와 선대위 문제는 좀 엮여져 있는,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 개편,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 문제를 정리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언제나 이렇게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이준석이 무책임한 내부 총질, 이 사실상 배신 행위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버티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에는 한 세 가지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거쳐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사퇴를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고위원 회의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다 맞지가 않고, 또 최고위원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사퇴를 한다라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탄핵도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절차, 이런 문제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당을 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방식, 그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정계 개편,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이 확장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창당 작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사퇴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준석이 버티고 있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이 청년 당대표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 20대, 30대의 지지, 이준석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왜 따져봐야 되느냐 하면, 청년층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 지금 까먹고 있는 내부 총질, 배신 행위로 인해서 까먹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저울질해 봐야 된다. 이준석이 과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느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청년 상징성을 일단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은 자신에 대해서 당 내외의 많은 비판을, 이런 모든 비판들을 자신을 당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의도적인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배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이렇게 갈라치기를 통해서 당권을 노리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지탱해가는, 버텨나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떠들어야 될 것과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책임성 있는 행동,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제 한 유튜브에 의해서 제기가 된 그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지금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건 곧바로 확인이 될 부분입니다. 이건 지난 2013년 지금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는 한 기업가로부터 성상납을 2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곧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매하게, 당대표가 애매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관계가 없다면, 허위사실이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고, 이야기가 분명히 짚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선대위를 이번 연말 안으로 효율적인 선대위로 꾸린다. 또 이준석이 계속 주장하는 선대위 인적 쇄신은 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 부분적인 인적 쇄신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체계로 갖춘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전체 본부장이 참석하고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는
오전 7시부터 매일 대책회의를 열겠다. 전시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도 바꾸고 조직 체계도 바꾸고 연말까지는 조직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모두 강력한 경고. 이 정도의 강력한 경고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후속 조처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식물대표, 허수아비 대표로 만드는, 당장 지금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용이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식물대표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이유는 연말까지는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바깥에, 선대위 바깥에 당대표로 그냥 두면서 행동을 제한을 시키느냐, 아니면 선대위로 다시 합류를 시키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 가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오늘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많은 비판, 이 압력을 의식했는지 자세가 많이 수그러든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잠시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대위 복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맡고 있던 상임선대위원장은 기획하고 지휘하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신이 선대위를 나온 것이다. 그게 가능해지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이 선대위를 나온 것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그 갈등이 아니고 선대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후보와는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애써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일부분 쇄신을 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로 지금 갖춰가고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 자신의 그 그립,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며칠 안으로 이준석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선대위에 다시 합류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윤석열 후보의 경고, 김종인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 이런 것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선대위에 합류시키지는 말고 당대표로서, 이 뭐 당대표로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은요, 은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적정한 역할만을 맡겨서 이번 대선을 치르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맞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거쳐서 당대표 뽑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배신 행위를 하더라도 그대로 당대표로 용인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요즘 자주 조롱거리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준석 문제를 연말 안으로 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 존중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금 이준석이 애매한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다시 선대위에 합류시키기보다는 제한적인 당대표의 역할만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김종인 위원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